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막 38개월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자 직장인입니다. 이혼은 올 초에 했고, 이제야 저도 한숨 돌리며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중이에요. 아직 아이가 어린데 이혼을 했다면 주변에서는 일단 안 됐다는 표정을 짓는 게 사실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도 참지 그랬냐 하는 반응과 오죽했으면 저리 어린애를 데리고 이혼을 했을까 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한다거나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가급적 저를 오죽했으면 이혼했겠나 하는 측은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찌 생각하면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살긴 했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결혼은 개인주의적인 사람과는 어찌어찌 유지할 수 있어도 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과는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내로남불 오지고 저와 아이를 제외한 본인과 본인 엄마밖에 모르는 데다 결혼 초부터 저에게 바라기만 하는 남편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을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지금은 아이를 키우랴 직장 생활하랴 정신없지만 심신이 더 안정된 느낌이에요. 솔직히 너무나 홀가분합니다. 오늘 저의 이혼 얘기를 털어놓는 김에 제 입장에서 전 남편과 전 시댁역이나 실컷하고 다 털어버리고 잊어보려고요. 솔직히 결혼 과정도 할 말이 많지만 다 제쳐두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쩜 신혼여행 다녀온 뒤부터 이혼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비단 남편뿐만이 아니라 저는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치고는 꽤나 대우가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금융기관이라 휴직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지인 소개로 만나 2년 연애하다가 결혼한 동갑내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남편이 저보다 연봉은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임신을 했어요. 피임을 했는데도 아마 저 같은 분이 있겠죠? 우리 부부는 2년 정도 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어쩌겠습니까? 생긴 아이이니 기쁘게 맞이해야죠. 아이를 품고 있는 저는 그래도 기뻤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기쁨보다는 당혹스러움을 보였습니다. 임신? 우리 2, 3년 후에나 가지려는 계획이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나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야. 근데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니 책임져야지. 우리한테 온 아기잖아.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그런데. 애 낳으면 누가 키워? 나 승진도 앞두고 있고 당신도 애매한 시기잖아. 애 낳고 쉬면 뒤로 밀릴 텐데 당신은 괜찮겠어? 남편은 승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휴직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까봐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실망했어요. 너무한다. 임신은 내가 혼자 했어? 당신 아이기던데 애는 누가 키우냐니? 그런 말이 어딨니? 아니, 내 말은 애 키울 사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닌데 큰일이라는 거지. 애 가진 건 나도 당연히 좋아, 여보. 근데 좋은 건 좋은 거고 당장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하잖아. 아직 당신이 집 대출도 갖고 있는데 애 낳으면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야. 둘이 많은데 허리띠 졸라 말고 살면 되지. 꼭 지금 그런 소리를 해야겠어. 그리고 내 집 대출은 내가 갖고 있잖아. 나 정말 서운하다. 내가 당신한테 육아휴직 내고 키우라는 소리 했어? 그렇게 승진이 아쉬우면 내가 첫 돌 때까지 케어할 거니까 당신이 승진 먼저 신경 쓰던가. 당연히 그래야지. 일단 내가 먼저 승진 신경 쓸게. 당신이 휴직 내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아이를 가져서 기쁘다기보다는 먼저 본인 승진 걱정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당연히 서운했고요.
우리 둘 다 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장인데 당연히 자기 먼저 생각했다는 것도 웃겼습니다. 어쨌든 양가 부모님은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기뻐하시긴 했습니다. 왜 다들 하시는 말씀 중에 애 낳기 전에가 편하다고들 하시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그나마 몸이 편하다고, 아이 낳으면 예쁜 만큼 힘들다고요. 저도 그 말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전에 남편과 싸우지 않던 문제도 싸움이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육아를 하면서 이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았어야 하는 유형이라는 걸 점점 알겠더라고요. 제가 진통하면서 아파할 때 초산이라 거의 꼬박 하루 반나절을 힘들어했습니다. 진통이 오다 말다 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이 옆에 있긴 했지만 당연히 남편은 기운을 내야 하니 먹기도 하고 해야죠. 출산 경험이 없어 무서웠던 저는 그저 남편이 옆에서 힘이 돼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친정 부모님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오실 준비를 하신 반면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진통이 와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예, 우리 민수 어제 저녁부터 병원에 있다며. 너는 애 낳는 게 뭐가 그리 유난스럽니? 다른 사람은 병원 가면 금방금방 낫더구만. 우리 아들 힘드니까 집에 가서 쉬고 애 나올 것 같으면 불러. 출근하는 사람 힘들게 이틀 밤낮을 병원에 붙잡아 두지 말고.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셔도 남편은 자기 몸 잘 챙기고 잘 먹고 있어요. 제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출근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초사는 2박 3일 내내 진통하는 경우도 있어. 너 겨우 하루 아팠잖아. 내가 볼 때는 애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 회사도 못 가게 붙들지 말고 퇴근하고 오라고 해. 저는 기가 막혀서 대답도 안 했습니다. 진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한테 아들 걱정이라니요. 게다가 출근하게 붙들고 있지 말랍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면서 저에게 친정엄마가 오면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장모님 도착하시는 거지? 그럼 나 집에 와서 대충 씻고 좀 쉬다가 올게. 내가 보니까 당신 아직 애 낳으려면 멀었어. 어제 밤새 당신 아팠다 안 아팠다는 동안 나 잠 한숨 못 잤잖아. 의사가 당신 자궁은 아직 3cm도 안 열렸다더라. 가서 이따가 점심 지나서 올게. 그점. 당신 어머니나 당신은 나보다 자기 아들, 자기 힘든 게 먼저일 수가 있지. 내 옆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말을 좀 예쁘게 하든가. 내가 지금 당신 애 낳느라 이 고생을 하는데 어머니는 당신 힘들게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아무리 자궁문이 조금 열렸다지만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래? 주기적으로 진통 오지. 시어머니나 남편은 서로 자기만 생각하지. 예민한 와중에 너무 서운하고 짜증이 나서 그냥 가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진짜 가더라고요. 자기도 조금 쉬어야 한다면서요. 남편이 가자마자 친정엄마가 오셨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엄마는 김서방 어디 있느냐며 졌다가 이내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출산이 임박하도록 남편은 연락 두절이었고 저는 결국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고 친정엄마가 탯줄을 자르셨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야 허겁지겁 남편이 달려왔는데 당연히 우리 엄마에게 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 낳고 느낀 건 아무래도 이 남자와 앞으로 아이를 기르는 일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큰애가 딸이 나는 걸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저 병원에 있는 동안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찾아오셔서 면회하시고는 수고했다 딱 한마디 하셨는데 바로 둘째 낳으라는 얘기부터 하셔서 기가 막혔던 저는 대답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아이 낳고 나서 약속대로 제가 잠시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휴직하고 집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육아와 살림, 집안일 등등을 도맡아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집 청소도 좀 도와주고 하다못해 아이 목욕이라도 좀 시켜주고 저에게 잠시만 쉬는 시간을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기 낳기 전과 낳은 후에 자기 삶이 달라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남편은 평일 퇴근은 기본 8시에서 9시이고 늦으면 10시입니다. 게다가 기술직이라 가끔 당직이 있으면 하루는 집에 아예 안 들어와요. 대체 휴무일일 때는 자야 한다며 10분 거린 자기 본가에 가서 아예 쉬더라고요. 평일에도 늦게 퇴근하고 오면 제가 차려준 저녁밥을 얻어먹고 운동을 갑니다. 운동 갔다 오면 밤 11시 넘는 시간이에요. 그럼 힘들다고 씻고 바로 자버립니다. 저도 취미생활은 웬만하면 존중해주고 싶은데 애가 없을 때야 뭘 하든 상관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이 낳고 나니까 솔직히 자기 취미 챙겨가면서 자기는 아이 때문에 자기 생활 루틴이 깨지는 거 일도 싫어하는 모습 보니 너무 얄밉고 꼴 보기 싫었습니다. 진짜 아이 신생아일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임신할 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해서 이혼하기 직전까지도 각방을 썼지만 특히 신생아일 때는 아이가 자주 울잖아요. 밤낮 안 가리고 울다 보니 잠을 못 자는 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랑은 회사 출근해야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곤하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울면 바로 달래고 재워서 그 힘들다는 신생아 시기에 남편은 잠을 설친 적이 몇 번 없네요. 워낙 한 번 잠들면 깊이 자서 잘 깨지도 않았지만 잘 자고 있는 걸 보면 엄청 얄밉고 짜증이 납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거진 제가 옆에 있으니 알아서 하겠지 하고 육아는 모조리 저한테 미루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만 보면 정말 당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딸 지금 100일이 넘도록 당신 대체 기저귀 몇 번이나 갈아봤어? 다 봐. 애 낯가리기 시작하는데 아빠 보고 울잖아. 아무리 내가 집에서 애 본다고 해도 이러면 곤란하지. 어쩜 당신은 아빠로서 할 일은 다 나한테 미루기만 하냐? 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냐고. 아이,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걸 어쩌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 육아면 살림이면 내가 다 하고 있잖아. 쉬는 날은 당신 이 핑계 저 핑계로 나가꾸기만 하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한 번씩 도와주기를 해. 맨날 우리 엄마는 무슨 죄야. 나 때문에 1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당신은 죄송하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어. 그러면 말은 잘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속아 넘어가면서도 앞으로는 잘하겠지. 남편도 나처럼 아빠가 처음이니 힘들겠지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제 눈치 보면서 잘하려나 싶었지만 또다시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저도 제 취미생활이 있었지만 아기 낳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본인 하고 싶은 일 다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남편은 평일에 육아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일부러 야근까지 하고 들어오면 제가 거의 아이를 재웠을 시간이니 퇴근하면 본인 자유였죠. 저는 남편이 일찍 오건 일찍 오지 않건 평일 내내 독박 육아였습니다. 그럼 저는 주말 하루쯤은 다만 2시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제가 혼자 시간 갖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저는 친구 만나는 약속 한번 잡는 일도 힘든데 어쩌다 약속이 있으니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하면 친정에 맡기고 가라거나 싫은 기색을 했어요. 먼저 바람 쐬고 오라거나 차 한잔 마시고 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먼저 한 적도 없습니다. 약속 있다고 나간다고 하면 편히 보내주는 느낌이 아니고 은근히 눈치를 주기까지 해요. 간혹 큰 선심 쓰듯이 아이 데리고 키즈카페나 한 달 한두 번씩 놀러 가는데 단 한 번도 자기가 아이 데리고 혼자 간 적 없습니다. 무조건 저도 같이 가야 하는 주의예요. 여보, 나 당신이 애 데리고 키즈카페 가주면 청소도 하고 조금 쉬면 안 될까? 나도 주말에 한두 시간은 내 시간이 있어야지. 부탁 좀 하자. 아,
당신 안 가면 지원이 울고불고 난리 친단 말이야. 특히 졸릴 때 심하게 보채는 거 몰라? 같이 가자, 같이. 쉬는 건 이따 다녀와서 애 재우면서 쉬어. 나 이렇게 시간 내서 가는 일 쉽지 않으니까 내가 가자고 할 때 같이 가. 나 혼자는 애 데리고 절대 못 가. 제가 애기랑 둘만 가서 한두 시간만 나 쉬는 시간 주면 안 되겠냐 부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기가 엄마 찾으면서 울면 당황스럽대요. 아빠가 자기 딸을 못 달래는 것도 참 웃긴 일이죠.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 조금씩 밥도 먹이고 씻기고 하긴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아기랑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 아이도 아빠보다는 거의 저를 찾고 잠도 아빠랑은 안 자려고 했고요. 그러니 남편은 아이가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바란 건 눈에서 꿀 떨어지는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따뜻하게 아기를 안아주는 그런 아빠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육아에서 빠져나갈지 뺀질거리는 모습이 제 눈에는 훤히 다 보이니 너무 얄밉고 화가 났습니다. 아기 키우면서 신생아 시기에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덕이 혼자 독방 육아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고달픈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육아를 같이 해주지 않고 자기 생활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이었지만 제가 서운하고 치사한 건 또 있었습니다. 제가 휴직한 동안 친정엄마는 그리 가까운 거리가 아닌 딸네 집을 오가면서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셨어요. 제가 혼자 힘들다고 하니 남편에게 싫은 소리도 하셨고 타이르기도 하셨지만 엄마도 나중에는 포기하셨는지 사위에게 싫은 소리 아예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 복직할 때까지는 도와주시겠다 하셨고 아이 어린이집 맡기면 그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오시겠다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남편 모르게 모아둔 비상금으로 조금씩 엄마에게 용돈을 드려왔습니다. 남편이요.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장모님 힘드시니 챙겨드리라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참 말로 하긴 뭐하지만 더럽고 치사한 일이더라고요. 남편은 형편이 더 나은 우리 친정에서 베풀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매번 형편 빠듯한 자기 부모님을 안타까워하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 낳고 나서 하도 몸이 힘들어지니까 친정엄마가 저 산후조리 하는데 쓰라고 안마의자를 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저보다 안마의자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건 어르신들 있는 집에는 필수네, 필수. 아, 진짜 좋다. 나도 우리 부모님 안마의자 하나 놓아드릴까 봐. 남편은 엄마가 저 하라고 사주신 안마의자를 쓰면서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집에 해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 놓아드리던지 엄마가 사주신 건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 뭐 당신이 알아서 해. 뭐? 300만 원? 그렇게나 비싼 거야? 아, 지금 당장은 못 해드리겠네. 너무 비싸다. 나중에 당신 복직해서 같이 맞벌이 하면 해드려야겠다. 엄마가 저 쓰라고 사준 안마의자를 보면서도 저에게 마음 못 써줘 미안해하기보다는 자기네 집에 해줘야 한다는 소리나 했죠. 남편은 저보다는 늘 자기 엄마, 자기 가족만 생각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휴직해서 집에 있는 동안 금전적인 문제에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쉬니 쉼이 없어서 당연히 돈 관리는 남편이 했는데요. 저는 남편 통장을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그냥 주는 카드로 생활비를 쓰곤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돈 많이 쓴다고 타박하거나 치사하게 군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이랑 한 달에 20만 원씩 따로 통장에 돈을 넣고 모아서 시댁 행세나 시부모님 생신이나 무슨 날이면 외식하고 용돈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때때로 용돈을 따로 드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자기 혼자 버는 돈으로 얼마나 드릴까 싶어 굳이 액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아이가 이미 둘이나 있어서 형편이 빠듯한 건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용돈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많이 챙겨드리는데 아주버님이랑 같이 모으는 돈 말고 각종 영양식품, 과일까지 저희 돈으로 다 사드린 적도 많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친정 부모님도 사는 김에 같이 사서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오며 가며 아이까지 봐주시고 저 도와주시는데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같이 사서 드리고 싶다고 하면 꼭 아깝다는 티를 엄청 내곤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언니랑 같이 모으는 돈 없어? 그 돈으로 사드리면 되잖아. 나도 당신 휴직하는 동안 혼자 벌어서 이런저런 지출 감당하느라 매달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몰라? 그게 너무 속상하고 어이없어서 우리 부모님께 쓰는 돈은 아깝고 당신 부모님께 돈 쓰는 건 당연한 거야 하고 물어보니 다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쓰는 건데 네가 뭔 상관이냐며 신경 쓰지 말아라고 하면서 결국은 다툼이 되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친정은 자기 부모보다 형편이 좋으시니 돈도 드릴 필요 없다고 했고요. 항상 시어머님은 제가 말 안 해도 제일 먼저 챙기면서 우리 엄마하고 아빠에게는 제가 먼저 말 안 하면 챙기지도 않습니다. 내가 일을 잠깐 쉬는 건지 직장이 없어? 당신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솔직히 당신 어머니가 아주버님네 애들 키워주셨다며. 근데 우리 지원이 한 번이라도 봐준 적 있어? 없잖아. 내가 매달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자는 거 아니잖아. 당신 부모님 챙기는 거 2번 챙길 때 1번 챙겨드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어쨌든 당신 지금 수입 없잖아.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 돈도 안 벌면서 친정에 뭐 해드리자는 소리 하지 마. 솔직히 당신 애 키우는 거 장모님이 다 해주고 대충 놀고 먹고 하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힘든 척 하지 말고 그만 얘기해. 당신 말 다 했어? 그럴 거면 이제 당신이 휴직해. 내가 나가서 돈 벌 테니까. 어디 당신도 애 보고 집에서 상임하는 게 놀고 먹는 건지 당신이 어디 한번 해보던가. 나도 그러고 싶다. 이번에 승진만 하면 나도 한번 집에서 쉬고 싶네. 언제든 말만 해. 내가 회사 때문에 바빠서 그렇지. 나도 집에서 애 키우고 상임만 하면 당신보다 10배는 잘할 자신 있어. 제가 직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 있다고 앞으로 직장을 그만두지도 않을 사람이었고요. 아이 돌보느라 잠시 일을 쉬는 건데 저에게 저런 말을 하니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자금도 저희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마련했는데 제가 일을 쉬어서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남편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때 싸우면서 남편이랑 이혼 얘기도 많이 했어요. 남편은 제가 화내서 던지는 말인 줄 알았겠지만요. 저요. 단순히 화난다고 해서 이혼 말 던지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이런 식이면 이혼하고 내가 혼자 키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한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남편은 원하는 대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복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휴직해서 아이를 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휴직하는데 차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참 거창했어요. 아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하려면 어차피 차를 바꿔야 한다면서 자기 육아휴직 수당으로 할부를 감당하겠다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만 새로 나온 신형 SUV를 떡하니 뽑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아이 때문에 신차를 뽑는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저는 집에서 쉬면서 아주 제대로 놀러 다닐 생각을 하는가 보다 하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하니 제가 굳이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복직하니까 솔직히 말해 집에서 아이만 키울 때보다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 이에서 아이 키우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게 낫다는 말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잠도 줄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옷 차려입고 출근하는 일이 즐겁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육아휴직하고 집에 있으면 마냥 놀 줄만 알았을 겁니다. 맨날 저보고 아이 대충 돌보고 집에서 논다는 말을 하던 사람이니 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시죠? 원래 집에서 육아하고 상임하는 주부들이 더 우울증에 잘 걸리고 심적으로 힘들다는 걸요. 어쨌든 본인이 큰소리쳐서 아이를 보겠다고 한 거니까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육아가 성에 안 차도 잔소리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미처음에 남편이 애 키우며 집에 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마음먹으면 저보다 애도 잘 보고 살림도 잘할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남편은 자기 말대로 저보다 육아나 살림은 야무지게 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 자신감은 채 한 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돌쟁이 아이 보는 것이 남자 체력으로도 만만치 않았는지 매일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힘들다,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다는 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는 6개월 이상 휴직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일할 때 집에 오면 늘 깨끗한 상태의 집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침부터 먹은 식기도 설거지를 안 해놓고 있었고 세탁도 안 해 청소도 대충이었고 아이를 씻기지도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 밥도 제가 먹이라고 하며 떠넘기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이 일할 때 저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서 집이 오면 폭풍 잔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은 육아휴직하면 나보다 더 잘할 자신 있다며. 근데 나 퇴근해서 짐을 이 모양으로 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나도 이러고 집에 오면 힘들어. 돈 버는 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노는 당신이 해. 집에서 논다니. 당신도 해봤으니 알잖아. 해보면서 집안일이 쉽냐? 아우, 난 도저히 오늘은 못하겠다. 내일 어머니 오셔서 좀 봐달라고 부탁해야지 안 되겠어? 그럼 어쩔 수 없이 퇴근해서도 남편이 저질에 해놓은 집안 살림을 다 감당해야 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럴 바엔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자기 선에서 감당이 안 되는지 툭 하면 시어머니를 불러서 아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힘든데 육아까지 부탁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독박육아 노고를 좀 알아주려나 했는데 황당한 건 남편은 엉뚱한 방향으로 사고를 한다는 점이었어요. 와, 애 보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랑 형 키우느라 고생하셨는지 알겠어. 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 근데 나는 효도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도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나 정말 불효자네 불효자야. 뭐, 당신은 애 보면서 당신 어머니한테 효도 못한 게 마음 아프다는 말이 나와? 당신이 뭐 애를 얼마나 살뜰하게 본다고. 내가 보니 거의 방치하는구만. 당신은 애 울어도 잘 안아주지도 않잖아. 애 잠투정할 때 그냥 놔두고 알아서 자라고 하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남편은 자기 혼자 육아 감당이 점점 하기 힘들자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날이 점점 늘어갔는데요.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가 저를 타박하시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왜 한창 일할 시기 남자를 집에 붙들어 두느냐느니 애 보는 건 절대 안 해주기로 했는데 점점 기대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직장 그만두라는 소리는 차마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하니 예전보다 자기 엄마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제가 장봐놓은 아이 이유식거리 중 좋은 소고기를 어머니에게 드려버린다거나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몰라도 자기 형이랑 저 모르게 뭔가를 쑥덕쑥덕 하는 듯 하더니 효도여행도 보내드리더라고요. 저에게 돈 내라는 말 안 하길래 별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자기 집안 챙기는 꼴이 너무 꼴보기 싫긴 했습니다. 복직하고 나서 각자 돈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받는 육아휴직 수당으로 대체 뭘 하는지 생활비나 아이 먹고 쓰는 돈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감당했으니 저보고 모든 생활비 부담을 하라더군요. 당연히 이 말에 발끈한 저는 그러면 앞으로도 아예 각자 관리하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폭발하고만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거실에 있는 친정엄마가 사주신 안마의자가 없는 겁니다. 그 무겁고 큰 의자가 발이 달려 어디로 갔으니는 없는 일이고요. 여보, 당신 우리 엄마가 사주신 내 안마의자 어쨌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잘 있던 안마의자가 어디 간 거야? 그러자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거? 당신이 요즘 안 쓰는 것 같길래 우리 엄마한테 보내드렸어. 지난주에 이전 시청했는데 당신한테 말한다는 거 깜빡했네. 괜찮지? 엄마가 우리 집 오실 때마다 안마의자 앉아서 해보셨는데 너무 좋으시다네. 하나 사드릴까 했는데 당신 안 쓰잖아. 그럼 우리 걸 드시는 게 낫지. 포? 엄마가 나 쓰라고 사주신 의자를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드리는 건데? 사주고 싶으면 당신이 사드릴 것이지 왜 내 걸 드려. 우리 엄마가 집에 오셔서 의자 없는 거 보시면 뭐라 그럴 건데. 두말 안 할 테니까 당장 도로 가져와. 사드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사드리든가. 당신 너무 인색하다. 우리 엄마가 며느리 일하고 아들이 혼자 애 본다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줄 알아? 세 번 드려도 모자랄 판에 당신 쓰던 안마의자 좀 드렸기로 써니 뭘 그리 펄쩍 뛰고 화를 내. 내가 이러니 우리 엄마를 더 챙겨야겠다 싶네. 당신, 우리 친정엄마가 지원이 봐주실 때 한 번이라도 수고한다 소리 한 적 있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한 적 있느냐고. 매번 내가 당신이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용돈 쥐어드리고 했던 건 전혀 모르겠지?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나 안쓰러워 사주신 선물을 날림 너네 엄마한테 드리냐? 당신은 친정엄마만 가족이야.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나는 안마기가 아니라 집을 해드려도 안 아까워. 능력이 안 돼서 너네 집에 잘 못한 것뿐이지. 당신처럼 나 인색하게 군 적 없다고. 곧 죽어도 자기가 한 짓은 당연하다며 주둥아리를 나불거리는데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기가 있어서 큰 소리로 하는 싸움은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만뒀지만 그날 밤에 분한 마음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머니께는 따로 돌려달라는 연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더한 배신감을 느꼈던 사건이 얼마 후 또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때문인지 잔뜩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셔서는 저에게 대뜸 애는 엄마가 봐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예, 너네 남편 도대체 언제까지 집에서 살림시키고 애 나보게 할 셈이냐? 나도 힘들어 나도. 이제 겨우 내 건강 챙기며 살까 했는데 노상 지원회비가 나를 불러줬으니 내 생활이 없어. 그깟 안마의자 보내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될 일이니?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그런데 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뭔가 싶었습니다. 100만 원이라니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씩 준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알고 있는 줄 아셨는지 100만 원이 큰 돈인 줄 아냐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그동안 육아휴직 수당 받으면서도 저에게 생활비 부담을 다 지게 하고 돈 관리도 따로 하자는 이유가 납득이 가더라고요. 남편은 매달 자기 형이랑 모으는 돈 외에도 어머니에게 저 몰래 100만 원씩 퍼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요. 아무리 부부가 돈을 각자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저희 휴직하고 아이 키울 때 우리 엄마에게 10만 원 한 장 준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엄마에게 힘드시냐며 내가 쓰던 안마의자를 마음대로 가져다 주고 100만 원씩이나 드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인간과 도저히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며칠 동안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매번 자기 식구, 자기 엄마는 끔찍하게 챙기면서 저랑 친정은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 인간.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하더라고요. 저 이 남자랑 살면서 정말 저희 친정엄마께 대못 여러 번 박았습니다. 요즘 정말 잘하는 남편들 많잖아요. 하지만 그 인간은 남편 역할도 제로, 아빠 역할도 제로, 사위 역할은 마이너스입니다. 더 이상은 불효자를 살기 싫다고 마음먹은 저는 다음날 연차를 내고 아침 일찍 아이를 남편 차에 태워 말도 없이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이를 봐달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이와 제가 없는데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친정에 갔다 왔냐고 묻더라고요. 며칠 아이를 맡겠다고 했더니만 신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니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아마 오래간만에 아이가 없으니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없으니까 난감해하더니만 혹시 자기 찾기를 봤냐고 하길래 저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당신 찾기?
당신이 요즘 애 보느라 통 차를 안 쓰는 것 같길래 그냥 우리 친정아빠 쓰라고 드렸어. 우리 아빠 차도 바꿀 때 됐잖아. 솔직히 우린 내 차도 있고 차가 2대나 있을 필요 있어? 그래서 우리 아빠 그냥 드렸어. 조금만 있으면 우리 아빠 생신이기도 하고 또 새 차도 아니고 당신이 쓰던 차인데 뭐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그랬더니 남편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당신 뭐라 그랬어? 내 차를 장인어른께 드렸다고. 당신 뭐야? 왜 내 돈 주고 산 내 차를 나랑 상의도지 당신 아빠한테 드려? 지금 장난해? 당장 가져와. 왜? 당신은 우리 엄마가 사준 안마의자 당신 마음대로 드리고 안 가져오고 있잖아. 당신은 당연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길래 이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차랑 안마의자가 어디 같아. 당신 설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당신 안마의자 도로 가져오라고 이러는 거냐고? 내가 말했잖아. 취직해서 애 보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냐? 우리 엄마가 늙음하게 손주까지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그게 아까워? 아, 그래서 당신은 내 안마의자도 모자라 내가 장봐놓은 식재료 다 퍼다 나르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당신 마음대로 용돈까지 드렸냐? 그리고 누가 당신 어머니한테 봐달랬어? 당신이 해보겠다고 휴직해놓고 떠넘긴 게 누군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자기가 100만 원씩 돈 들인 건 어찌 알았냐는 표정이길래 화가 난 저는 마구 쏘아붙였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어서 놀랍니? 당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 나더러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라면서 100만 원 받아도 힘드시대. 아마 돈 더 달라는 시위겠지? 근데 나도 이제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지긋지긋하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살림하고 애 키우는지 모르겠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나는 당신 내로남불에 지쳤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요. 웃긴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뭐, 이혼? 뭐 그래. 내가 말도 없이 우리 엄마 돈 100만 원씩 드린 건 당신 기분 나쁘다 쳐. 근데 이깟일로 이혼하자고. 좋아. 이혼할 거면 어디 해봐.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직업이 없어 돈이 없어. 당신 마음대로 해. 자기는 아쉬울 게 없다는 듯이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그냥 하는 소리 같길래 그럼 이혼하자고 이혼 절차 밟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래 좋아. 당신이 바로 동의해주니 고맙네. 지금 이혼하자고 한 말 절대 주워 담을 일 없지? 이혼 절차 밟을 테니까 양육비랑 위자료 줄 준비나 잘하고 있어라. 이 집도 내 거고 나도 당신 못잡게 돈 벌어. 나야말로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까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하겠다는 말은 그냥 한 소리였습니다. 어쨌든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야 하니까요. 그리고는 여행 가방 꺼내서 남편 옷가지랑 물건을 마구잡이를 주워 담았어요. 남편 노트북에 잔 짐까지 전부 꺼내서 집안을 초토화시키고 남편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덩쩌하더니만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이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애를 생각해야지 화나서 큰 소리 좀 쳤다고 이럴 일이냐고. 이렇게 하자. 빨리 내 차만 가져다 놔. 그럼 나도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할게. 없었던 일 좋아하네. 나는 결혼해서 애 낳고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짓 하나도 안 잊고 전부 저금해놨거든? 조금 전에 당신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 듣고 조금 남아있던 점도 다 떨어졌어. 당신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랑 같이 살아. 이화랑 결혼은 당신같이 이기적인 인간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이혼해. 나는 당신이랑 앞으로 계속 살 생각 없어. 이혼하라고 큰소리치던 모습에 조금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져서 그냥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이혼으로 굳혀졌습니다. 이런 사람 딸로 있는 우리 아이가 불쌍하고 이런 사람 밑에서 크면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려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다 싶었어요. 진작에 이 남자는 잘못된 남자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야 터지고 이제야 옳은 길을 찾았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남편과 그날 밤새도록 기싸움하면서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뒤돌아볼 것도 없이 남편 놈을 나가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제가 여태껏 고생 많았다며 이혼하라고 하시네요.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냥 통보했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도 다 꼬박꼬박 받기로 했고 아이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황당한 건 그 인간 저에게 그동안 자기가 베이비시터한 비용을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껏 내 집에서 살았으니 그동안 밀린 월세나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관리비도 제가 내니까 전기세 물세 다 내라고 하니까 그놈은 자기가 산 가구 썼으니 가구 사용한 요금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 네가 돈 내고 산 가구 들여보낸 거니까 가구들 월세도 다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싸우다가 각자 도장 찍고 끝냈어요. 이혼 과정이 소송은 아니어도 아주 대환장 파티였죠. 어디 가서 유치하고 부끄러워 말도 못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만 하는 남편과 이렇게 이혼했어요. 제가 아이가 어린데도 이혼한 제 입장 이해하실까요? 저는 아기 때문에 이혼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경험자로서 잘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먼 훗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싶더라고요. 당장 고등학생만 돼도 엄마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빠랑 사느니 진작 이혼하지 왜 안 했어라는 말을 할 거라는 거 100% 장담합니다. 아이한테 저런 아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애 성격만 버리고 사이 안 좋은 부모 밑에서 눈치 보며 클 확률이 높은 거 아닐까요? 아빠 없더라도 엄마랑 둘이 단란하게 사는 게 몇 년 뒤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잘한 결정이다 싶어요. 저는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스트레스는 없어요. 오히려 매사 의욕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보면서 이혼을 후회한 적 한 번도 없네요. 제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자분들이 잘 살라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